안녕하세요, 영민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프링클러 상향식 가지배관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뿅! 소방기계에 공사 쪽에 입문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가지배관 제작입니다. 특히 신축 현장에서는 가지배관 제작을 렌치질을 해서 하루 종일 렌치질을 하면서 가지배관을 제작하고 헤드를 제작하고 이런 식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가지배관이 만들어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를 알고 입문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조금 더 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먼저 스프링클러의 화재 안전 기준은 NFSC 103이라고 해서 스프링클러의 모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배관에 대한 부분만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먼저 배관 구경별 헤드 허용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25 배관에는 2개의 헤드를 사용할 수 있고 32에는 3개, 40에는 5개, 50에는 10개, 65에는 30개, 85에는 60개, 90에는 80개, 100에는 100개, 125에는 160개, 152에는 무한대로 헤드의 개수를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 150 배관은 거의 이제 입상 배관, 주 배관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125도 건물이 작은 쪽에 주 배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배관이 펌프실에서 와서 입상을 통해서 각 층별로 분기를 해줘서 그 층에 주행 배관이라고 하는 그 관리 배관들이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 주행 배관에서 분기돼서 각 지역을, 방호구역을 커버할 수 있게끔 헤드가 가지배관에 달리는데요. 그 헤드 가지배관은 이 배관 중에서 요 50가지의 배관을 사용을 합니다. 50 이상의 배관은 가지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보시면 한 가지 배관당에는 헤드를 최대 8개까지 밖에 달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배관은 최대 큰 배관의 구경이 50짜리 배관을 사용합니다. 50에는 10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배관당 8개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에서 2개가 빠진 8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배관당 최대 헤드 허용 개수가 8개까지가 기준인데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그 가지 배관이 지나가는 곳에 칸막이 구분으로 인해서 헤드를 하나 정도를 더 추가할 때 가지 배관을 새로 끌고 오면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배관에 1개까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은 저도 일할 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격자형 배관 방식일 때는 수리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충분히 방출이 되고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그거를 증명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한 가지관에는 8개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50가지의 배관을 이용해서 가지 배관을 제작을 할 건데요. 가지 배관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보면은 첫 번째로 파이프가 있습니다. 강간 파이프가 있어서 강간 파이프가 위에서 보셨다시피 50가지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강간이 아니고 뭐 간이 스프링클러나 옛날 아파트에는 CPVC도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의 추세가 압착식 배관이라고 해서 설비 위생 배관을 할 때 기계를 통해서 파이프와 파이프를 압착시켜서 연결하는 배관이 있는데 요즘에는 소방에서도 그런 배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런 배관을 하는 걸. 요렇게 그런 배관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기준적인 부분은 이런 배관들이 제일 많다는 거,
이렇게 강간 배관을 사용을 하고요. 레도샤라는 게 나옵니다. 레도샤라는 부분은 사진을 띄워드리는데요. 보시면 50mm 구경에서 40mm 구경으로 줄어들 때 이 부속품을 사용해서 배관의 구경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50에서 40이라는 거는 50배관에서 40배관으로 구경을 줄여주는 레도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50에 40짜리, 40에 32짜리, 32에 25짜리를 가지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관을 설치하고 가지관에서 헤드를 분기시켜서 헤드가를 치부시킬 때, 헤드를 결속시킬 때 레도샤는 25에 15짜리 레도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티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나사티입니다. 이 나사티의 일자로 이어진 부분은 여기 앞에 구경이고요. 위로 분기된 모양의 모습은 뒤에 구경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에 25, 40에 25, 32에 25, 25에 25짜리 나사티를 가지배관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감 캡이 있어요. 캡을 사용을 하는데요. 나사 캡인데 이 캡은 25짜리 캡을 사용해서 가지관의 가장 말단, 이제 마지막 헤드가 달린 후에 이 마감 캡을 이용해서 가지관에 마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배관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차배관에서 분기된 가지배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관이 구성되고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보시면 최대 8개까지 달 수가 있다고 해서 최대 8개까지 달리는 배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5mm 배관에는 2개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mm 배관에 하나, 2개의 헤드를 설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25mm의 배관을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25에 25T, 25에 25T 2개를 사용해서 배관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배관을 이어준 다음에 레도샤 32에 25짜리 레도샤를 써서 배관을 확장을 시켜줍니다. 32로 확장을 시켜지는 이유는 25에는 이미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25에는 더 이상 헤드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도샤 32에 25를 사용해서 25 배관을 32로 늘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헤드 하나를 32에 25T를 사용해서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여기와 여기에 또 배관의 길이는 배관의 크기는 32 배관을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헤드 하나를 치부를 해줘요. 그런데 보시면 32에는 3개까지 가능하죠. 요게 이 32 배관에 3개, 25 배관에 2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면 이제 25mm 배관에 2개의 헤드를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의 헤드를 더 많은 헤드를 달기 위해서 32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헤드를 32에 25짜리 헤드를 하나를 달았어요. 32 배관에. 그러면 여기 3개죠. 요 3개가 이렇게 32에 3개를 더 다는 게 아니라 32 배관 뒤쪽에 있는 헤드까지 같이 개수가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요 32mm 배관에는 하나의 헤드밖에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32mm 헤드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레도샤를 이용해서 40에 32짜리 레도샤를 이용해서 구경을 32에서 40으로 늘려줍니다. 늘려준 다음에 다시 그러면 40배관에는 5개의 헤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뒤쪽으로는 이미 3개의 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에는 하나, 둘, 총 2개의 헤드만 달릴 수가 있어요. 왜? 뒤쪽으로 이미 3개의 헤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40에는 2개의 헤드만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면은 여기에는 40배관이죠. 여기에 사용되는 배관은 다 40배관이기 때문에 나사 T도 40에 25짜리 2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헤드를 치부를 시켜주면 40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5개의 헤드 허용 개수는 이미 꽉 찼어요. 그래서 가지배관의 구경을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40에서 50으로 확장을 시켜줍니다. 레드샷 50에 40짜리를 사용해서 구경을 확장을 시키면 50에는 10개까지 달 수가 있죠. 하지만 한 가지배관에는 8개까지 밖에 달 수가 없기 때문에 레드샷을 사용해서 50으로 배관을 확장시킨 다음에 뒤에는 이제 몇 개를 달았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헤드를 달았기 때문에 앞쪽 50에는 나머지 3개의 헤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티 50에 25짜리 3개를 이용해서 헤드 3개를 치부를 해줍니다. 헤드를 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3개 플러스 뒤쪽 5개에서 이 한 가지관에는 총 8개의 헤드가 안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게끔 헤드의 간격에 맞춰서 배관을 잘라서 이렇게 구경별로, 관의 구경별로 헤드의 개수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25에는 2개, 이제 25는 항상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8개짜리 배관이 아니더라도 뭐 5개짜리 배관에도 결국 말단에는 2개의 헤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5배관에 2개가 들어가고 32배관에는 하나, 그리고 42배관에는 2개, 50배관에는 3개의 헤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50짜리 배관을 쭉 가지고 가서 설치해도 법적인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관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대부분 다 제작을 합니다. 간혹 32를 빼고 40으로 이어서 32 배관을 사용 안 한 경우의 배관들은 봤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다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헤드의 개수를 맞추고 가지배관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가지배관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배관을 만들고 나면은 상향식 헤드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요 상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기준도 또 따로 있습니다. 보가 있냐 아니면 그냥 일자의 천장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헤드의 높이와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헤드의 높이는 기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을 보시면 천장 또는 반자일 때, 평평한 반자가 있을 때는 가지관에서 상향식이 올라가서 그 천장에서 내려서 30cm 이내의 헤드를 치부를 해야 됩니다. 천장면에서 3cm 이내, 보시면 이렇게 3cm 이내에 들어간 부분에 헤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문제가 없어요. 제약받는 거는 장애물이나 기타 전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기준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요 건물에 보가 있을 때, 건물에 보가 있는 천장에 헤드를 치부할 때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요게 보예요. 요 보가 천장에 내려와서, 보라는 거는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천장면보다 많게는 700, 900, 1m, 아파트 주상복합은 1m도 넘게 내려와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표로 나와 있는데요. 표를 요약하자면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이 보의 하단입니다. 요 보의 하단을 기준으로 이 보에서
헤드의 거리가,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헤드의 거리가 0.75m 이내로 들어와 있으면은 이 보보다 밑에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0.75에서 1m 미만 내에 헤드와 그 헤드 밑단의 거리가, 수평 거리가, 일자 거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요때는 요 헤드, 그 보의 하단부에서 0.1m, 즉 10cm 미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m에서 1.5m 미만, 말 그대로 보에서 헤드까지의 거리가 수평 거리로 1m에서 1.5m 안에 헤드를 설치하게 되면요, 그때는 0.15m 미만, 말 그대로 보 아래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0.15m 미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보의 하단에서 15cm 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으로 보에서 1.5m 이상이 떨어진 헤드가 있다면 그 헤드는 0.3m 미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0.3m 미만이라는 건 보의 최하단부에서 0.3m 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돼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요런 데를 보시면 때로는 요런 부분으로 설치가 안 된 잘못되게 설치된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요 기준이 보일 때와 일반 천장면일 때 기준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공통 기준은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로부터 60c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가지배관을 잡아주는 행거가 있죠. 천장에 앙카를 박아서 전산 볼트를 내려서 행거로 그 가지배관을 지탱해주는 배관이 있는 그 설비를 이렇게 잡는데요. 이렇게 잡아줄 때 헤드에서 8cm 이상 떨어지게 전산 볼트를 설치해주는 부분들, 요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 기준을 꼭 외우시고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헤드를 설치할 때 꼭 요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스프링클러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고, 간이 스프링클러에는 패키지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기준들이 달라요.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클러의 하향식 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향식과 완전 다른 배관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나은 영민한 남자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